이번에는 조승현 작가의 시크하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시크하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시크하다란 말이요, 세련되고 멋있다라는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저자 조승현은 무한 경쟁 시대에 불행함을 느끼는 한국인들에게 프랑스식 행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책 속에서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불행함을 증명하는 한국인들에게 이기적이지만 자신만의 주관적인 행복을 찾는 프랑스인들의 생활 패턴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려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 한국인들에게 프랑스식의 행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왜 그런 겁니까, 저자는? 자신이 한국하고 미국에서 사는 동안 경쟁만이 유일하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미술사를 공부하며 6년간 프랑스에서 살았던 저자 조승현은 자신의 삶을 바꾼 자유분방하고 예술적인 인생을 추구하는 프랑스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끼고 깨달은 행복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의 삶은 한국에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편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의 불편함보다는 주관적인 행복에 대해서 만족을 하며 살죠. 네, 그래요. 자, 책의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죠. 큰 틀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자, 프랑스인들의 편안함, 삶과 죽음, 우정, 음식, 가족, 육아, 성공, 사랑 등 삶의 태도를 8가지 주제로 정리해 한국인과 프랑스인의 시각을 비교함으로써 행복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는데 프랑스에서의 삶이 굉장히 불편하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불편하다고 했는데 뭐 어느 정도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일단 주거에서부터 배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말도 못할 정도로 불편하다고 합니다. 일단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도 그나마 낫다는 장소에 기거를 하는데 집 자체가 2차 대전 전에 지은 건물에 30년도 넘은 보일러가 있어서 따뜻한 물도 잘 안 나오는 데다가 배달을 시켜서 물건을 받으려면 그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기다려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치를 주문하면 6개월 뒤에나 되는데 그것도 언제 올지 몰라서 휴가를 내서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다음번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죠. 게다가 파업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버스, 지하철은 툭하면 멈추고 그나마도 잘 수리가 안 돼도 고장이 잦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프랑스의 국민소득이 낮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생활 수준이나 국민교육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면서도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신기하죠. 재미있게도 자신도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불편보다는 삶의 만족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프랑스의 삶보다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 편의성이 굉장히 잘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더 불행하다는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비교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모두 다 비슷한 아파트에 비슷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비교를 하죠. 앞집에 사는 누구는 얼마짜리 아파트에 연봉이 얼만데 나는 얼마밖에 받지 못한다. 혹은 누구는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데 나는 결혼하지도 못했다. 자신만이 비교를 안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엄치나 엄친 딸이라는 개념이 있죠. 존재하지도 않지만 완벽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죠. 게다가 남편도 아내도 상대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더니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조승현 씨는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불행함을 느끼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자,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다면 비교를 아예 안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 자신이 만난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파리를 보면 시내에 거대한 아파트촌이 없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건물에서 고쳐서 살고 있죠. 그리고 교외의 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의 평수로 비교하기가 힘들죠. 게다가 결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잠자리를 하고 나서 아이를 낳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팍세라고 합니다. 일종의 결혼과 같은 동거제도이지만 프랑스인들은 이것을 결혼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서 같이 사는데 국가의 허락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남과 내가 전혀 다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서 자신만의 주관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뭐 정말
대통령조차도 정식 이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또 본 거, 예. 그런 또 커플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람도 피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건 좀 그렇고.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예. 자, 아무튼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반말을 하지만 자신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나 일로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꼭 존댓말을 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슈, 마드모아젤 같은 표현은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나 초면에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도 깍듯이 쓰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만나게 되면 나이를 밝히고 호칭을 정하고 상대방과 가깝게 하고 형, 동생을 쉽게 만들죠. 이 부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행복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인간관계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들은 확실하게, 아니 차가울 정도로 공사와 가족관계를 구분해서 사람을 상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관계의 문제점을 거리를 둠으로써 차단한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싫어해서 프랑스 유학 중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네, 그래요. 저도 목차 중에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고 있습니까? 자, 이제 그 저자가 물어봤대요. 프랑스 사람한테. 프랑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큰 건물을 만들었죠?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선 철학에 관한 교육, 특히 죽음에 관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죽음에 관해 터부시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시간이므로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오직 내일만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라는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프랑스 하면은 그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죠? 자,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말을 해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배를 채우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일단 홍당무에서 감자, 고구마, 각종 야채 등을 생으로 먹는 법부터 음식을 조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표현하는 방법도 훈련시키는데요. 해산물을 먹고 나서 바다에 바람이 들어가 있는 맛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음식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풍부한 표현을 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이란 삶이요, 철학이요, 관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같이 대화하기도 힘든 것이 그들의 삶이죠. 그들이 이렇게까지 음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저자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수없이 많은 현대사의 국절을 겪으면서 그들은 삶 속에서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자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자신들의 프랑스를 완성해 가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이 책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책 속에선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저자 조승현 자신이 9.11 테러 당시 쌍둥이 빌딩 앞에서 테러를 직접 목격하고선 내일을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사회도 프랑스처럼 정점을 찍고 내리막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사회 전체가 이처럼 변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책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크하다. 스피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